메이플자의 1순위 청약에 36,000명이 몰렸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443대 1이나 나온 겁니다. 초고가 아파트임에도 이렇게 부동산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순위 갈 거 없이 전부 다 1순위 당해 지역 마감입니다. 이러한 분양 초대박을 친 메이플 단지를 이을 단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의 이 영상은 몇 억의 안전 마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단지들입니다. 즉 분양을 받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들이죠. 이러한 기회들이 계속 오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예전과 또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24년 분양 예정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리스트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다른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는 청약시 주의사항 등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한다는 것으로 요즘같이 건설비, 인건비가 급등함에 따라 건설사에서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는 거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현재 강남 3구,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물건을 생각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딸기 값이 미쳤죠?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딸기 750g에 36,800원에 팔던 것을 갑자기 만원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입니다. 가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변 매물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괜찮은 가격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 하죠. 각설하고 앞으로 분양할 알짜 단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입니다. 왼쪽에 압구정 로데오역, 밑에는 강남구청역, 그리고 그 옆으로 청담역도 보이네요. 여기서 이 부분이 공터로 좀 보이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딱 봐도 한강 옆에 있는 단지죠. 첫 번째 소개할 단지는 청담 르엘입니다. 풀 네임은 청담 삼익 롯데캐슬 르엘인데요. 총 가구 수는 1261세대이고 일반 분양은 176세대입니다. 7호선 청담역에서도 아주 가깝고 건너편에 봉은초, 봉은중도 가까이 있죠. 옆으로는 바로 청담대교가 있어서 뚝섬 유원지 쪽으로 가는 것도 수월하죠. 말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 광고해주는 느낌인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입지는 대한민국 깡패인 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 단지를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도로입니다. 위에 성수동에서 영동대교를 통해 청담동에 들어오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명문고로 유명한 경기고도 보이고 코엑스도 보이고 삼성역도 보이죠. 이 삼성역은 GTX-A가 통과하는 역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핵심지이지만 앞으로는 더 핵심지가 될 가장 확실한 지역이죠. 삼성역 기점으로 가로 방향으로 강남역까지는 테헤란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죠. 수많은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출퇴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사역부터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까지를 잇는 도산대로입니다. 여기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슈퍼카들과 진짜 어디서 다들 구하셨는지 처음 보는 올드카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거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라고 했는지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를 잇는 강남대로까지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강남대로 이 구역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지역 가치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한번 볼까요? 서초구 방배동 일대입니다. 2호선 방배역 보이시죠? 이 방배역 밑에 이 부지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아파트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입니다. 총 721가구에 166세대가 일반 분양합니다. 브랜드가 아크로니까 대림에서 짓겠죠? 아크로는 아무 곳에나 짓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었던 곳들도 잘 보시면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잠원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까지 듣기만 해도 핵심 요지에다가만 짓는 것을 아시겠죠? 아크로 리츠 카운티 역시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 잡게 되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지입니다. 4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보입니다. 이수역은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7호선 내방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방역 이야기를 꺼내면 내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드립 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도 진짜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내방역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고급 주택들도 많고 조용하고 거주하기에 엄청 좋은 동네입니다. 서리풀 터널 지나면 대법원, 중앙검찰청도 나오고 교대역을 지나 강남역으로도 바로 갈 수 있죠.
당연히 내방역 자체가 서초구 방배동에 있기 때문에 저렴한 동네는 아닙니다. 입지가 최상급인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곳이라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레미안 원펠라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가 1097세대, 일반 분양은 497세대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내방역에서도 아주 가깝죠. 다음으로 소개할 단지는 이수역과 내방역 사이에 있는 단지입니다. 지도상으로도 크게 딱 보이는 곳이 있죠. 여기요, 여기. 네 번째 분양 예정 단지는 DH 방배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총 세대수는 3065세대, 일반 분양은 1686세대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만큼 일반 분양도 앞서 소개했던 다른 단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 예정 단지는 레미안 원 펜타스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죠. 신반포역, 초역세권인 레미안 원 펜타스는 총 가구수 641세대, 일반 분양은 263세대입니다. 아리팍이나 레미안 원베일리에 비해 파급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기 역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 역시 최상급지입니다. 여기는 후분양 단지로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현장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지를 한번 볼까요? 방금 신반포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 원 펜타스를 보고 오셨는데 서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신반포역 옆으로 구반포역이 있습니다. 구반포역, 신반포역 둘 다 9호선이고 급행은 서지 않는 역입니다. 구반포역을 중심으로 비어있는 대형 부지들이 눈에 바로 들어오죠. 여섯 번째 소개할 단지는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구반포역 초역세권이죠. 총 세대수는 2091세대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아직 미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구반포역 위쪽으로 또 하나의 대형 부지를 보셨죠? 잘 보시면 반포 DH 클래스트입니다. 줄여서 반디클이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레미안 트리니원도 대단지인데 여기는 더 크죠. 반포 DH 클래스트는 총 5002 세대로 이 정도면 매머드급 단지가 맞죠. 분양 세대수는 245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은데다가 최상급지 입지로 거듭나고 있는 반포동에 지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차세대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로 거듭날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분양 예정 단지는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까지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였는데 이번에는 송파구입니다. 잠실 르엘은 총 가구수 1910세대에 일반 분양 예정은 241세대로 잠실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말해야 하는 게 8호선 잠실역하고 가깝습니다.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데 환승 구간이 꽤 긴 구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소개할 단지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8호선 몽촌토성역과 더 가까운 단지죠. 총 2678세대로 일반 분양은 578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옆에 녹색이 보이시죠? 이 단지들 바로 옆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둔촌주공이 있고요. 올림픽공원은 서울 도심 속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대형 공원으로 이러한 공원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은 좋으면 좋지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몇 억의 안전마진이 확실히 보장된 아파트들이라 진짜 수억의 가치가 담긴 정보들입니다. 강남권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리스트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나가실 건가요? 뒷부분을 안 보게 되면 이제 몇 억의 안전마진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몇 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22년 12월 기사입니다. 국제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약 1년 전에 2023년에는 비트코인이 70%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읽어보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5,000달러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5,000달러면 환율 1,300원 적용을 하면 650만 원입니다. 저 기사가 나온 후 1년이 지난 2024년 2월 현재입니다. 6,700만 원을 넘어섰고요. 650만 원이 될 거라는 전망은 가볍게 무시하고 6,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중들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폭등을 했죠. 2023년 2월 약 2,66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에 단언을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2021년을 잘 보시면 기사나 언론에서도
계속 부동산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 이에 발맞추어 유튜브 등에도 이와 관련한 영상들이 도배가 되었죠. 이때 집을 산 사람은 부동산 급등의 축하 파티를 열었던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 집을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금리 상승까지 2연타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할 때 들어가면 늦는 것이고, 기사나 언론에서 부동산 앞으로 기회다 할 때가 위기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기사나 언론에서 위기라고 할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역시 들어봤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저 역시 첫 투자를 했을 당시 뉴스에서도 연일 안 좋은 뉴스들로 도배를 했었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 했던 투자들의 수익률이 지금으로 보았을 때 모든 투자를 통틀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지성으로 지금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에 4만 6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특공이 1만 명, 1순위 청약에 3만 6천 명이 몰렸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동산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저 역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있고 또 부동산 지식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이 4만 6천 명에 대해서 과연 이 분상지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제대로 알고 투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즉, 저 4만 6천 명에는 묻지마 투자를 한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고, 이는 즉 허수가 많이 껴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요즘 기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막상 기사들을 보면 확정난 것처럼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한다는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정난 것으로 알고 엄청나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사 못 보셨나요? 실거주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되어서 입주 시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입주 시 전세를 주고 전세 1회차 만기가 돌아오면 수분양자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자금 계획은 세우셨나요? 세 번째,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되고, 또 그때 되면 실거주 의무는 확실히 해제될 거다. 정부에서 2023년 1월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고 본인들이 발표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번에 3년 유예된 것처럼 또 입주 닥치면 또 바꿔줄 것이다 라고 호갱들을 꼬드기는 거죠. 불확실한 정책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대출 무리 없이 나올 겁니다. 서초구는 규제 지역인데 지난 정권보다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LTV 50%까지는 대출이 무리 없이 나오니까 일단 청약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현재 투기과열 지구는 LTV 5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집값이 20억이면 그의 반절인 10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난 현재 10억에 현금이 있는데 10억 대출 받을 수 있으면 2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DSR입니다. DSR은 현재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DSR은 원리금 상환액 총 합계,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총 합계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금액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하면 60%죠. 그럼 40%가 당연히 넘어가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예시는 연봉은 그대로 5천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을 연봉 5천만 원으로 나누면 40%가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통과가 되겠죠. 근데 이 DSR 대출금에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이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LTV 기준을 충족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 대출 한도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까 사례를 예시로 들면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 5억이라면 3천만 원 나누기 5억이니까 6%겠죠? DSR 40%에도 한참 못 미치니까 돈을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또 너무 많게 되면 이런 청약을 할 때 제약 조건이 있어 청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DSR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25년, 즉 내년에는
1금융권 상관없이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예외 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동안의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것인데, 예를 들면 최고 금리가 5%였다. 근데 현재 금리가 2%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금리는 최고 금리 5%에서 2%를 뺀 3%입니다. 기존의 본인 대출 금리가 4%였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3%가 가산이 되면 최종 대출 금리 산정은 7%로 되는 거죠. 물론 최근이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라 스트레스 금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안 그래도 강력한 DSR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게, 이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 이자를 높여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현금이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금수저 청약이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있던데, 이러한 사례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투자 및 사업으로 돈을 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인들이 자격이 된다면 이러한 단지들에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억의 정보를 써먹여 드리는 겁니다. 진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며, 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갈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여러 기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정보를 얻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